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안 없는 대선은 안 된다는 취지에서 준비한 차기 주자 시리즈. 오늘은 야당 편을 준비했습니다. 야당에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어대명 이런 분위기는 맞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나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이 대표 수치와 비교하면 유의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살펴볼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지금까지 이재명 일극체제였던 민주당에서도 조금씩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만든 탄핵 국면임에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지지율마저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현실이 그들에겐 기회가 된 모양새입니다. 그게 어떻게 기회가 되는 거죠? 2022년 대선 무렵부터 민주당은 이른바 개딸당, 친명당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 당의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등 민주당의 독주도 영향이 있겠지만 반 이재명 정서와 조기 대선 이꼴 어대명에 반대하는 여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건 전체 1000명 중 59%입니다. 반면 무당층에선 67%, 중도층에선 71%로 찬성 비율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와 야당 후보 당선을 바라는 무당층은 45%, 중도층은 60%입니다. 탄핵엔 찬성해도 지금의 야당과 그 유력 주자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야권 잠룡들 입장에선 이재명이 독식한 민주당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틈을 파고들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당장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던 선거법 위반의 2심 재판부가 결심 공판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3월 말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 없이 이 대표만 바라보는 게 맞냐 이런 우려도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다른 주자들의 목소리가 미미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의미해질 수도 있으니 가능성 있는 인물들을 모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부분 친명인데 누굴 살펴봐야 할까요? 예전 민주당에는 다양한 계파가 존재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친문,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신 총리들을 중심으로 한 계파 없는 의원들이 모인 더 좋은 미래, 고 김근태 의장 계열도 적게나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다수의 친명과 숨죽인 비명만 남게 됐습니다. 지금 야당 측 잠룡은 대부분 친문계입니다. 문재인 정부 색채가 가장 짙은 건 문 전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지만 친문 색채가 옅은 김동연 경기지사도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첫 행안부 장관이자 마지막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면 결국 친명 대 친문이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탄핵 사태로 나름 민주당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우 의장은 고 김근태 의장계지만 친명, 친문과 두루 인연이 있고 오랜 당뇨 생활로 민주당의 생리를 잘 아는 편입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 이른바 을들을 위한 당내 기구죠.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지도와 주목도가 높아졌죠. 월담 리더십과 계엄 해제 선언 때 차분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태 의장도 대선 출마가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긴 합니다. 삼권 분립인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죠. 의전서열상 대통령 다음이긴 합니다만 보통 의장직에서 물러나면 정계 은퇴를 하고 원로로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세균 전 총리가 입법부 수장을 지낸 뒤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가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이란 반발이 나오기도 했죠.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정치력과 리더십엔 어울릴 수는 있지만 의장 임기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 의장 출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지지율이 더욱 반등하지 않는 이상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뿐 아닌가요?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은 역대 가장 적은 표차의 패배고 역대 가장 많은 패자의 득표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DJ 이후 첫 연임 당대표가 됐습니다. 여의도가 아닌 경기도와 성남을 주무대로 정치를 했던 이른바 변방의 장수가 불과 5년도 안 돼 민주당의 대표 주자가 된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런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를 내놓을까요? 지난번 여당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중도층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과 선거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극우층을 껴안는 여당이나 입법 폭주를 벌이며 일당 독재를 의심받는 야당 역시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승산이 있습니다. 확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탄핵 찬성 민심이 민주당으로 100% 흡수되지 않는 배경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미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맡으면 견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이고요.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더 큰 분열의 가능성입니다. 이미 크게 갈라진 국민이 또다시 내란 세력 청산으로 갈라지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잘못은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만 그 적정선을 둘러싼 우려가 있는 거죠. 이 대표도 이런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도 고민은 하나 보군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당연히 고민해야겠죠.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보통 성장은 보수, 분배는 진보의 아젠다이니까 완전히 급변한 셈이죠. 당장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되기 위한 꼼수와 거짓말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는 정립된 이념을 바탕으로 정책과 노선을 발전시키고 실행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 대표의 급전환은 다음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게 합니다.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정책을 바꾼다? 그걸 실용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다고 봐야겠죠. 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그게 흰 고양이든 뭐 까만 고양이든.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이 나올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이 대표가 경제 방향이나 조세 정책 등에서 보이는 입장이 기존 민주당 입장과 결이 다를 때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체성 훼손이란 비판도 있고요. 하지만 박스층에 갇혀 있으면서 탄핵 여론에 못 미치는 차기 주자 지지율에 확산되는 반 이재명 정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판단했겠죠. 지금까지야 당만 장악하면 됐지만 이젠 당에서 나오는 비판, 그리고 아직 얻지 못한 중도층의 마음, 거기에 사법 리스크까지 대권이 눈앞에 있으니 조급해지기도 하겠죠. 사법 리스크도 말이 많지만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1심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 박탈이 걸린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공격 수위가 거세질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4년 전 합헌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의 위헌성을 다퉈보는 게 피고인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재판 지연 전략이란 거센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난해 성추행 입막음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민주당은 트럼프와 같은 길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한 걸까요? 다양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겠죠.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죠. 문제는 당 경선인데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주자들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최종 룰은 선거인단 투표 100%였습니다. 자동 참가권을 얻은 대의원, 권리당원과 함께 일반 국민의 신청을 받았죠. 당시 판세는 이미 어대명이었습니다. 경쟁자인 이낙연 전 총리가 전직 대통령들 사면 발언과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힘이 빠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3차 슈퍼위크에서 이 대표를 더블 스코어로 이겼죠. 결과적으로 4.4 5입 논란 끝에 이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됐지만 숨겨진 당심과 민심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친명계가 당을 장악했으니 다른 주자들에겐 그때보다 더 통과하기 어려운 룰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자들이 있을까요? 민주당 측 인사 중 먼저 눈길이 가는 건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당에 대한 비판을 높이며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판잣집 출신, 대표적 흑수저로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배경도 있습니다. 20대 대선에 출마했지만 이 대표와 단일화를 했고 대신 경기지사에 출마해 당선됐죠. 당시 취임 한 달도 안 된 윤 대통령의 절대 지지를 받던 김은혜 전 수석과
벌인 대리전에서 승리하면서 정식 첫 선거 데뷔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친문계인 두 사람이 있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먼저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었죠. 지난달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는 민주당을 직격하면서 기지개를 켠 모습입니다. 작년 총선 땐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를 원했지만 지도부의 전현희 카드에 공천 배제를 당했죠. 나름 체급도 있고 친문계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임 전 실장을 친명계가 견제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단숨에 이 대표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임 전 실장은 탈당 대신 잔류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두고 훗날 이 대표의 위기 때 기회를 잡으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많았는데 지금이 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대표 친문이지만 후보가 되긴 어렵지 않을까요? 김 전 지사가 특별히 김경수식 정치를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친문의 적자 같은 인물이죠. 온건한 성품에 친화력이 뛰어나고 친노 친문의 구심점이자 PK 출신 등 대표로 내세우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는 게 큰 흠이죠. 정치적 희생양 모습을 부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가 보이는 사법 부정 모습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걸 감안하면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마에 문제가 없는 거죠? 2022년 출소를 5달 남기고 사면됐고 작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되면서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면으로 정치 복귀 자격을 얻었고 윤 대통령의 실책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죠. 이 대표 입장에선 윤 대통령이 심어놓은 부비 트랩 같은 걸 수도 있죠. 그러고 보니 김부겸 전 총리도 친문계네요? 김부겸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과 총리를 지냈지만 친문계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원래 계파 색채가 굉장히 옅은 분이거든요. 정계 입문은 진보 계열로 했지만 첫 국회의원 당선은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정부 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구에 기반을 둔 당 중진으로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주 차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번 사태로 다시 역할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총대를 매려면 매겠고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명이 커지다 아예 비명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동안 친명계가 보인 공천 학살이나 차기 주자에 대한 견제가 말살에 가깝긴 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칼날을 다시 휘두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부터라도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죠. 문 전 대통령 예방도 그런 차원이었다고 봅니다. 친문계가 아무리 비판해도 민주당은 명문 정당이고 그 대표는 자기 자신이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된 야당 잠룡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동연 경기지사의 강점은 행정 경험이 많은 경제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색채가 덜하다는 게 확장성 면에선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약점이기도 합니다. 당내의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의 옛 친문계나 비명계 인사들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제가 10여 년 전에 기재부를 출입했었는데요. 그때 김 지사가 닮고 싶지 않은 상사에 뽑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월이 흘렀고 업무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친문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강점과 남북대화를 이끌었던 경험도 많죠. 신원서판을 갖췄고 다재다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전대합 출신 종북 주사파라는 굴레, 두 국가론 등 안보관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2000년에 국회에 입성하며 정치 입문은 빨랐지만 17대 재선이 끝이었고 원내대표나 당대표 등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강점은 높은 기대치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겨준 유산이 적지 않고 그래서 기대주라는 희망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받았던 전력이 있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도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 실패 책임에서 임 전 실장과 함께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갖췄고 대구라는 보수 진영의 기반도 있어 확장성이 높다는 게 강점입니다. 하지만 두루 무난할 뿐 당의 주류인 적이 없었고 민주당의 적자 싸움에선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점은 역시 이재명이라는 거고 약점 역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시민운동을 했고 공격적인 행정으로 성과도 있고 실리적입니다. 리더십도 있죠. 하지만 행정 성과의 이면엔 비리 의혹이 있고 리더십 이면엔 냉정함이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분법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그런 냉정함이 몇몇 사건과 얽혀 인성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또 지켜볼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재선 의원 출신으로 86세대 세대교체론에 앞장섰던 박용진 전 의원도 있습니다. 소장파 조금 박해 중에 친명계 핍박에도 유일하게 당에서 활동하고 있죠. 특히나 지난 총선에서 박 전 의원 지역구를 두고 친명계가 벌인 참사에 가까운 연쇄 낙마 사건이 오히려 체급을 키워준 느낌입니다. 하지만 계파가 없고 홀로 싸우는 독고다이 스타일의 민주당의 홍준표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유시민 전 장관의 등판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계엄 사태 이후 신경안전제란 별명을 얻었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다독여준다는 뜻으로 지지층에서 지어진 별명입니다. 친노의 최대 지분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만 확장성 문제 등이 풀어야 할 숙제겠죠. 무엇보다 10여 년 전에 선언한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중앙정치에서 물러나 있지만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잊으면 안 되겠죠.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행정고시, 사법시험을 패스하고 42세의 지역구 국회의원, 52세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된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입니다.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이 꼽은 포스트 이재명 3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도 언급되긴 하지만 야권 대표주자로 나서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 패하고 총선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며 탈당한 이 전 총리나 경선도 완주하지 못했던 정세균 전 총리가 나온다고 다시 주목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성 정치인 중에서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독하자면요? 조기 대선이란 달리기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단 유리하겠죠. 탄핵 정당, 계엄 대통령을 달고 뛰어야 하는 국민의힘은 한 발 늦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사법 리스크를 단 후보, 곳곳에 뿌려놓은 독주의 흔적, 일단은 덮어둔 갈등, 달리면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계속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출발에서 빨랐던 한 발을 결승전까지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옛날 동화 토끼와 거북이에선 빠르지만 꼼수를 부리던 토끼보다 느려도 정도를 택한 거북이의 성공 스토리를 민주당이 잊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의 토끼보다 거북이가 필요한 때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